안녕하세요. 한능검 5분 출제위원 최한나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부분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 이런 식민 통치 방법이 계속 변화를 보였는데요.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1910년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제일 처음 설치한 것이 조선 총독부입니다. 경복궁 자리에 딱하니 세워놓고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하거든요. 그리고 너희들 뭐든지 다 금지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다 금지, 무단 통치를 실시하는데요. 무단결근 생각하시면 좋아요. 언론, 집회, 출판, 결세 자유 모두 금지시킵니다. 당연히 독립운동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경찰을 좀 위압감 있게 무섭게 칼을 찬 헌병경찰 통치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 걸렸다 그러면 재판도 없이 즉결 처분, 이런 식으로 즉결 처분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굴욕을 주는 조선 태형령,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엉덩이를. 근데 이게 사또한테 맞는 거면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지만 일본인한테 엉덩이를 맞는다, 아주 굴욕적인 거죠. 즉결 처분권, 조선 태형령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910년대에는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해요. 그리고 기업을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회사령을 반포합니다. 나무를 다 이제 약탈해가는 산림령, 물고기 다 잡아가는 어업령, 거기다 지하자원 탈탈탈 털어가는 광업령, 모두 다 1910년대라는 거. 자, 그러다가 돌연 통치 방식을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1919년 만세! 3.1운동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거, 일본이 강압적인 통치를 한다는 게 소문이 나버렸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국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민심이 안 좋아졌다. 아니야, 우리는 조선을 문화적으로 대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소위 문화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문화 통치의 실상은 또 달랐습니다. 얘네들이 뭉치는 거 너무 무서워. 안 되겠다. 친일파를 양성해야겠다. 민족성을 이간질시키는 민족 분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이 친일파를 양성을 시켜요. 자,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는 문화적으로 대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경찰도 보통 경찰 통치로 바꾸는데요. 옷만 바꿔 입었을 뿐, 칼만 차지 않았을 뿐 3배로 경찰 인력을 늘립니다. 더 악랄해진 거죠. 자, 그리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어느 정도 풀어주는데요. 이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가능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법,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실시하는데요. 이것은 국채의 변역을 꾀하는 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실상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을 때 치안유지법을 이용했다라는 거. 치안유지법, 미스야 협정, 요거 2개 나오면요, 무조건 192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안유지법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거고, 미스야 협정은 만주 쪽에서 독립군을 소탕하는 게 미스야 협정입니다. 1920년대 경제 침탈은요, 한미 증식 계획이 있는데 이때 일본이 한창 전쟁을 준비하면서 쌀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쌀을 증산해 줄 테니 우리는 증산량만 가져가겠다라고 회유했지만 실제로는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훨씬 많았다는 거. 우리가 먹을 쌀이 없으니까 너희는 그냥 만주의 잡곡을 먹어. 그래서 만주의 잡곡을 배급해주고 우리는 보리밥 먹으라고 갑자기 웰빙? 막 이렇게 막 열받게 자기네들 쌀을 싹 다 가져가는 산미 증식 계획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1920년대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우리나라 좋으려고 한 걸까요? 아니죠. 자, 상대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때 당시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미쓰이 같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진출을 많이 했거든요. 일본 대기업의 진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철폐하고 그냥 신고만 해라, 신고주의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하면서 실상은 더 악랄했던 그 시기가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요.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다가 이제 완전 간땡이가 커진 일본이 1941년에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게 되죠. 계속 전쟁 중이니까 너희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기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민족성은 없다. 너희들은 일본인이다. 민족 말살 통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군인이 돼가지고 일본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을 막 세뇌를 시키는데 너희들은 우리랑 조상이 같아 일선 동조론을 주장하고 우리는 한 몸이야 이런 식으로 내선일체 그러면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되죠. 창씨의 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천황의 신민이야 이런 뜻으로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해요. 그리고 또 열받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궁성요배라고 해서 동쪽으로 절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통치를 했다라는 거. 소학교의 이름을 천황의 국민이다 이런 뜻으로 국민학교로 바꾸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독립운동을 하진 않나 이런 식으로 감시하는 애국반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1930년대 애국반 조직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 시기는 일본이 한창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너희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병기로 참여하는 기지가 되어라 이런 뜻으로 병참 기지화 정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추진한 것이 남면 북양 정책인데요.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모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경공업의 원료였던 옷감의 원료를 만들게 해요. 이거 다 뭐 만든 걸까요? 군복 만들려고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국가총동원법을 발표하는데요. 일본을 위해서 다 총동원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인적자원은 국민징용령, 여러분 강제징용 들어보셨죠? 그리고 학도 지원병제, 학생들도 지원해서 군대에 가라, 전장으로 나가라 이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까지 이런 식의 인적자원을 약탈하고 그리고 미국 공출, 금속 공출, 진짜 그런 문고리부터 아버지 숟가락까지 싹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공출을 해갑니다. 이 시기에 국가총동원법 꼭 알아두세요. 한국사 5분 출제연 오예! 자, 그러면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회 심화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밑줄 그은 시기에 시행된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봤을 때 나가사키의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국민징용령이 나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 같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노동자로 끌려갔다. 그럼 이 시기 국민징용령이 나온 건 1930년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애국반 조직 바로 나왔죠. 애국반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애국반이 정답이 되고요. 2번 강압적 통치 헌병경찰제도 1910년대, 사회주의제를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 1920년대, 4번 회사 설립 시 종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 1910년대, 5번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910, 1920, 1930년대 나누는 문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식민 통치를 키워드별로 시대별로 구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사 5분 출제연 오예!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1910년대 민족운동을 물어보세요. 정말 단체도 많고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어려울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싹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사 5분 출제연 오예! 먼저 국내에 있었던 비밀결사 단체입니다. 두 군데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먼저 독립의군부는요, 유생이었던 임병찬 주도로 만들어지는데요. 고종이 밀지를 줬어요. 이제 너가 의군부를 만들어라. 그래서 고종이 밀지를 줬기 때문에 고종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거, 이것을 복벽주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고종과의 의리 이런 느낌으로 독립의군부 기억하시면 좋고요. 독립의군부는 아무래도 유생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얘기하면 조선총독부에서 들어줄 것이다. 우리의 국권을 다시 돌려줘라. 이런 느낌으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총독에게 냅니다. 하지만 돌려줄 리가 없지. 자, 어쨌든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총독부에게 주고 전국적인 의병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 주도로 만들었는데요. 대한광복회는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군자금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군자금조차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친일 부호들이 많았어요. 돈도 많으면서 독립운동에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화정을 추구했다는 게 중요해요. 공화정은 이제 고종을 왕위로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를 좀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문제는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단체죠. 1910년대는 이제 막 초기 기틀을 마련할 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일단 서간도로 가겠습니다. 서간도는 압록강 바로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쪽은 이제 북간도와 서간도를 좀 구분을 한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도 지역은 북간도입니다. 백두산과 두만강 그 사이. 자, 서간도는 압록강 위쪽이에요. 여기는 신민의 인사들이 특히 우리 이회영 선생님이 플렉스를 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땅과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돈으로 600억을 써가지고 거기에 서간도를 개척을 하세요. 서간도 지역은 시옷자 들어간 게 많아요. 이 서간도에 일단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하기 위한 독립운동 마을을 만든 게 삼원보고요. 그리고 이제 신민회가 주도했다라는 시옷, 그리고 서로 군정서로 나중에 발전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군대로 양성하려면 무관학교가 있어야겠죠? 신흥 무관학교. 시옷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자, 이제 북간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북간도는 원래 간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간민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상설 선생님이 서전서숙이라는 그런 민족 교육학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곳에는 나철에 이 대종교를 기반으로 한 중광단이 있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광단에서 바로 서일가 그리고 김자진이 나오는 것이고, 북간도는 북쪽이니까 북로군정서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체와 키워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북간도, 이 키워드는 서간도로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만주도 있어요. 북만주는 북간도의 저기 위로 올라가면 한흥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산부라는 지역이 있는데, 밀산부는 거기로 슝 넘어가면 러시아로 넘어가는 곳인데, 그 밀산부에 이상설이 최초의 독립운동 기지 한흥동을 만든다라는 거, 한흥동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해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원래 연해주에서 성명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었는데, 이건 뭐냐면 일본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사죄, 이런 식의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면 안 돼 너네 이래가지고 상업을 권한다. 그래서 연해주에서는 건업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건업회에서 만든 신문이 건업신문입니다. 그래서 건업회, 건업신문, 또 건업신문은 신채호 선생님이 주필을 맡았다. 뭐 요 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해주에서는 뭔가 임시정부 같은 단계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대한국민의회가 됩니다. 둘 다 대한이죠.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요거 두 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두 군데가 중요한데요. 신한혁명당과 신한청년단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신한혁명당은 혁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혁명적으로 우리는 이제 공화정을 추구할 거야. 이제 이 왕정 필요 없어. 국민이 주인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공화정을 추구하는 대동단결 선언을 하는 것이 신한혁명당입니다. 그리고 신한청년단은요, 실제로 김규식과 여운형 같은 청년들이 주도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우리는 해외로 나가자 이래가지고 파리강화 회의에 우리의 독립을 청원하는 독립청원서를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한청년단은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 파견,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미주 지역은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보통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그 한인을 생각하면서 대한인 국민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 국민회에 있는 멤버들이 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나는 실력 양성, 안창호는 흥사단, 나는 군대 양성,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 군단, 군단이니까 군대겠죠. 이제 군대 활동을 하는데 이제 나는 날씨 좋은 하와이로 가겠어.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만들었다라는 거, 흥사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었다라는 거,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멕시코도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사탕수수 농장인 에네켄 농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예처럼 생활을 했다. 그래서 애니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하는검에서 애니갱이 나오고 그럼 멕시코다. 그러면 이근영의 숙무학교.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려웠죠. 정말 단체가 많습니다. 그럼 이 부분 어떻게 공부하면 잘 외워지느냐? 뭔가 일제강점기에 서름이 있는 그런 영화를 본다던가 이제 어떻게든지 애국심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그 애국심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 이분들은
목숨을 바치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 번 반복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이게 어느 지역인지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꿀팁이에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0회 심화 문제 나온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가의 삶이라고 나와요. 이 1910년대 민족운동은요, 무조건 3점짜리예요.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위 자료는 독립운동가 가가 사용한 여행권인데 미국, 중국, 멕시코 여러 나라들을 방문했다. 이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밑에 공립협회, 대한인 국민의 흥사단 나왔죠. 흥. 안창호의 히읗, 흥사당의 히읗 이렇게 좀 연결해 주세요. 안창호 선생님이 흥사단 만들었다고 그랬죠? 아, 이거 1910년대 민족운동 안창호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1937년 동호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지병이 악화되어 이듬해 사망하였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안창호란 인물에 대해서 안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선지도 조금 까다로웠어요. 일단 1번, 일본의 침략 과정을 담은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한국 통사, 앞을 통자죠. 박은식 선생님이죠. 2번,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여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였다. 자, 이거는 정인보와 안재홍입니다. 3번, 백산상해를 설립하였다. 이거 안희재죠. 4번, 친일 인사 스티븐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하였다. 권총 장전으로 외워주면 좋은 장인한 정명훈입니다. 그럼 5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하였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안창호 선생님에 관련된 내용인데 내무총장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로 나와도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안창호 흥사단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한국사 5분 출제연 오예! 여러분 최근에 8월 15일에 우리 홍범도 장군의 고국으로 유해 봉환하는 모습 보셨나요? 정말 감동적이었죠? 정말 가슴이 웅장해졌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1920년의 무장독립투쟁,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다루려고 합니다. 한국사 5분 출제연 오예! 자, 1920년대의 이 무장독립투쟁은요, 초반에 큰 승리, 그리고 그 뒤로 기나긴 시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20년 6월에 홍범도 장군의 이 봉오동 전투 아주 유명하죠.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안모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이렇게 연합을 해서 봉오동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열받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일본이 훈춘 사건이라는 주작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 군대가 만주까지 가기 위해서 마적단을 매수해가지고 막 일본의 그런 주재소를 습격하게 하고 막 그런 한글로 된 물건들을 막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죠. 그것을 빌미로 일본 군대가 만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주에 들어온 일본 군대랑 싸우게 된 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자, 1920년 10월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 정사가 연합하여 청산리 대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정말 큰 승리가 많았어요. 대군평 전투, 어랑촌 전투 이런 식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일본이 완전 바짝 약이 오르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 보복을 합니다. 1920년 10월에 그 간도 지역에 많은 민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민간인들을 다 학살해버려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싹 다 죽이고 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이 나쁜 놈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독립군들이 실현을 당하고 나서 이제 남은 독립군들을 모아서 서일이 대한독립군단을 조직을 하게 되고요. 쫓겨가게 돼요. 저기 위에 밀산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밀산부에서 조금만 더 가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러시아는 내전 중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인 적세군과 반사회주의자들인 백세군이 싸우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적세군에 가담해서 열심히 같이 싸워줬어요. 그랬는데 이 적세군들이 토사구팽하는 거죠. 이제 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강제로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무장해제라는 건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장해제에 우리가 반대하면서 또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자유시 참변, 간도 참변 이런 식의 계속해서 실현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좀 뭉치자라고 해서 3부를 성립을 하게 돼요. 3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연도도 1923, 1924, 1925 이렇게 돼요.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독립군들을 뭉쳐가지고 하나의 자치정부이면서 군대도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나 독립군들에 대한 탄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25년에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경무국장 미스야가 그 중국에 돈만 주면은 막 다 이렇게 매수되는 군벌이 있었어요. 그 군벌인 장조린하고 몰래 밀약을 맺는데, 야, 한국 독립군들을 소탕한 다음에 우리한테 넘기면 두당 얼마씩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협정을 맺은 거예요. 이 미스의 협정으로 인해서 만주의 독립군들에 대한 이런 엄청난 탄압이 계속됐고 우리는 뭉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립되었던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이 3부를 원래는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은 좀 힘들었고 2개로 3부 통합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3부 통합운동이 일어나서 북만주의 혁신의회와 남만주의 국민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의 큰 흐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순서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순서를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3부 성립, 미스의 협정, 3부 통합운동 이렇게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의 순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5분 출제연 오예! 자, 그럼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59회 심화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료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를 보면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배경, 결과를 묻는 순서를 묻는 거죠, 결국. 자, 보시면 경신년 10월에 일본 토벌대들이 만주를 휩쓸었다. 자, 우리가 간도참변을 경신참변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세 번째 줄에 일본군이 대학살을 감행하였다. 경신참변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간도 지역을 학살했구나. 간도참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20년 10월부터 간도참변이 일어났고 그것의 배경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되겠죠? 자, 그럼 가장 적절한 걸 고르면 1번 조선의용대가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이 조선의용대가 활약했던 시기는 194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후가 되겠죠? 2번 대한독립군 등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봉오동 전투. 3번 조선혁명군 영릉가랑 4번의 한국독립군 대전자령 전투는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입니다. 그러게 30년대니까 아니겠죠?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직할부대로 참의부를 결성하였다. 아까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공부했잖아요. 훨씬 이후가 됩니다. 참의부는 1923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후가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묻는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요. 제가 아까 쫙 알려드렸던 순서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전반적으로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을 좀 내가 공부하고 싶다. 유튜브 에듀윌 한국사에 한능건 심화 강의를 제가 쫙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의 들으시면서 열공하시고요. 다음 오예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에듀윌 합격 패스.